안녕하세요. 오늘은 텍스트 분석 및 자연어 처리 네 번째 시간 토픽 모델링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그리고 또 분석 단위인 도큐먼트들을 어떤 하나의 토픽으로 어사인해주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엄청나게 많은 문서들을 알아서 이제 조직화하고, 그리고 또 그 조직화되어져 있는 토픽으로부터 이 문서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주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갖고 있는 문서를 찾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요약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토픽 모델링에서는 주어진 나의 코퍼스 셋에서 숨겨져 있는 이런 토픽과 관련되어 있는 패턴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픽 모델링과 같은 경우 우리 앞서서 보았던 센티멘트 어널리시스와 달리 이 센티멘트 어널리시스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의 단위인 텍스트에 대응하는 이제 y값, 뭐 예를 들어서 긍정인지 이제 부정인지 이제 달려져 있었어야 했는데요. 토픽 모델링과 같은 경우에 나의 분석 단위 도큐먼트 에다가 토픽을 부여하는 이제 태스크가 될 텐데, 도큐멘트의 토픽을 찾는 태스크인데, 이 토픽이 사전에 부여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 도큐먼트들의 셋을 보고서 이로부터 이제 도큐멘트들의 공통된 패턴들을 탐구해내서 이 도큐멘트들을 유사한 토픽을 갖는 집합들로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혹시 배웠던 것 중에서 뭐랑 유사한 것 같나요? 네, 그렇죠. 클러스터링이랑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머신러닝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때 이제 클러스터링을 데이터들 X에 갖고 있는 이제 인트리직한 패턴들을 토대로 이 X들을 이렇게 그룹화하는 것을 의미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제 도큐멘트들을 유사한 애들끼리 이렇게 묶어주는 클러스터링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클러스터 하나하나가 이 묶여져 있는 토픽들에 이제 묶여져 있는 도큐멘트들에 이제 토픽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픽 1, 토픽 2, 토픽 3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자, 우리 클러스터링과 같은 경우에 이 묶여져 있는 집합, 이 클러스터 각각을 해석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슈퍼바이스 러닝과 같은 경우에는 딱 클래스가 딱딱딱 하나씩 주어져 있기 때문에 뭐 긍정 혹은 부정의 클러스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도큐멘트들, 이게 묶여져 있는 도큐멘트들 그 그룹의 특성을 이렇게 딱 주어진 클래스의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 클러스터링과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클러스터가 이제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는 이 클러스터 자체가 말해주지 않고 클러스터 안에 있는 이 도큐멘트들의 특성, 공통된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각각의 클러스터가 어떤 데이터가 묶인 클러스터다, 어떤 클러스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 토픽 모델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큐멘트들이 그냥 묶인다라고 해서 그 자체로 어떤 토픽, 얘가 뭐 어떤 주제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바로 보여지진 않고, 이 묶여져 있는 도큐멘트들의 공통된 특성을 통해서 여기에 묶여져 있는 이 토픽 1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어떠한 형태의 특징을 갖는구나. 그래서 얘는 뭐 어떠한 토픽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라는 형태로 우리가 토픽을 추후에 이 공통된 특성을 보고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밑에 있는 그림은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LDA에서 많이 이제 LDA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LDA 설명을 할 때 많이 쓰이는 이 다이어그램인데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도큐먼트들이 이제 어떤 토픽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도큐멘트들을 여러 개 이제 도큐멘트들이 있는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유사한 애들끼리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이제 해줄 건데요. 그것을 가지고서 이 각각의 이제 클러스터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이제 토픽들이 어떤 토픽들이 어사인되는지, 어사인된 토픽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본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 특징이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이렇게 해당 토픽들의 이 도큐멘트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이런 단어들의 확률 분포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러스터를 특징 짓는 거는 이런 단어들, 이 텍스트의 컬렉션의 특징을 이렇게 단어들의 디스트리뷰션으로 각각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의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면은 이 단어들을 보고서 이 단어들과 관련된 이 도큐먼트들은 어떠한 토픽들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부분 단어들의 이 디스트리뷰션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이 부분들을 보니까 어때요? 네, 유전자와 관련된 얘기가 많죠, 그죠? 그래서 뭐 유전자와 관련된 토픽, 혹은 바이오 인포메틱스와 관련된 토픽.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이제 두 번째에는 보면은 이제 뭐 진화나 뭐 생명, 그리고 유기체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유기 생물 혹은 뭐 진화와 관련된 진화 생물학 관련된 토픽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테고요. 세 번째 이 단어의 분포를 보니까 뇌, 뉴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뇌와 관련된 뇌과학과 관련된 토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제 파란색 부분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데이터나 넘버, 컴퓨터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럼 얘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과 관련된 토픽이구나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클러스터의 특징을 이렇게 단어의 디스트리뷰션으로 놓고 이 단어의 디스트리뷰션이 곧 토픽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토픽을 뭐 하나의 이런 형태의 주제 단어로 우리가 사용자가 딱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론을 토픽 모델링이라고 불러요. 이 토픽 모델링에서는 이 다양한 이제 좀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LDA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토픽 모델링의 예제인데요. 밑에 보시는 그림은 NIH, 한국의 보건복지부 같은 미국의 기관인데요. 여기에서 2011년에 만들어진 모든 과제들, 연구 과제들을 토픽 모델링한 결과입니다. 이 그랜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구 과제인데, 그러니까 연구 과제와 관련된 도큐먼트들, 즉 연구 계획서 같은 도큐먼트들. 이게 이제 8만 개 한 개 있고 얘를 이제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그랜트들을 이제 묶어준 거예요. 자, 이 NIH 이제 의료와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의료나 생물학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되어져 있는 토픽들로 이 전체 그랜트가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랜트들을 이게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묶어봤더니 이런 형태의 클러스터, 이런 클러스터들로 각각의 그랜트가 이제 묶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한 이후에 해당 도큐먼트들의 공통점들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걸 이제 단어, 그 워드들의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렇게 앞에서와 같이 보고 그 공통 내용 워드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토픽을 지정을 했더니 하나는 이렇게 분자생물학 그리고 이게 세포 발생학 뭐 이런 형태로 그리고 공격학계와 관련된 이런 애들로 면역학과 관련된 이런 애들로 이렇게 묶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이 토픽 모델링의 대표적인 알고리즘 LDA를 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LDA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기계학습 모델들과 조금 궤를 달리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계학습 모델을 어떠한 형태로 이제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기계학습과 같은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죠. 리니어 리그레션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우리의 모델 F를 가정을 하고 fx는 y가 나오게끔 하는 이 f, 즉 관련된 파라미터 a와 b를 찾는 알고리즘이죠. 그죠? 자, 이 a와 b를 찾는 방식에는 이제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했던 것은 이제 민 스퀘어드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식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혹은 이제 목적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는 형태로 우리 a와 b를 이제 구하는 식으로 배웠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모델을 통계학적인 관점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통계적인 관점의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 x가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어떤 파라미터 확률적인 파라미터 a와 b를 통해서 y가 또 확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프로세스 안에서 이 파라미터 a와 b를 이제 추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모델링이 가능한데요. 여러분들 아마 1번이나 2번과 같은 형태로 이제 우리 학과나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통계학적으로는 3번과 같은 스태티스티컬한 어프로치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스태티스티컬한 어프로치 그리고 이 확률론적인 어프로치는 이 나의 이 데이터 X가 어떤 확률적인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확률적인 모델들을 미리 가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모델링이 되는지 그 프로세스들을 미리 가정을 하고 그 모델에서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예측을 하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확률에 기반한 확률 분포에 기반한 모델에 의해서 X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확률 모델과 관련된 파라미터 세타를 이제 추론해 주는 게 이제 확률론적인 모델에서의 이제 우리 학습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확률 모델에서는 데이터 자체가 확률적으로 생성된다 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제너러티브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제너러티브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X가 관측이 가능한 수인데 이 관측 가능한 X가 어떤 이제 확률 변수, 숨겨져 있는 확률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확률 변수와 관련된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이 확률 변수가 그 모델을 구성하는 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X를 생성한 모델 자체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F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 히든 베리어블들을 잘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확률 모델에서 추론 과정은 이 파라미터를 찾아주는 데에 있습니다. 자, 이 파라미터를 찾는 데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파라미터가 이제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정된 값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확률 같은 경우에도 이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도 확률론적으로 정해진다. 얘도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얘에 대한 이제 사전에 확률과 그리고 관측된 x를 통해서 나의 데이터 x에 대해서 가장 그럴듯한 이 파라미터 세타의 값은 어떻게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모델링하는 이제 베이지안 접근 방법으로서 이 파라미터 세타를 이제 추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오늘 배우게 될 LDA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어떤 히든 베리어블 세타를 이용해서 모델이 구성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 X를 보고서 이 파라미터 세타의 분포를 추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모델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타에 대해서 잘 추정을 해 놓고 나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도큐먼트가 왔을 때에도 그것을 적절한 토픽으로 어사인을 잘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토픽 모델링이 이 확률 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곧 이어서 살펴볼 LDA보다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모델링을 하는 것을 통해서 먼저 감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토픽. 우리가 이제 토픽 모델링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내가 갖고 있는 텍스트 도큐먼트에 대해서 토픽을 사인을 해주는 일이다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른 기계학습 같은 이제 결정론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주어진 X를 어떻게든 이렇게 패턴을 잘 찾아가지고 관련된 클래스 혹은 관련된 클러스터로 묶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확률 모델링에서는 나의 데이터 X를 먼저 보지 않아요. X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으로부터 어떤 식으로 토픽, 나의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접근을 하지 않고 나의 X 자체가 어떠한 주어져 있는 가정 하에서 만들어진다. 토픽 모델링과 같은 경우 어떠한 토픽에 의해서 도큐먼트가 생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상황과도 조금 어느 정도 연관이 되고 말이 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글을 쓸 때 보면은 글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중구난방으로 그냥 쓰지 않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신문사의 기자가 되었다라고 할게요. 기자여가지고 뉴스 기사를 써야 합니다. 근데 뉴스 기사를 쓸 때 그냥 아무 뉴스 기사를 쓰는 게 아니고 주어진 주제가 있을 거예요. 내가 써야 하는 주제. 그 주제를 가지고서 도큐먼트, 뉴스 기사를 생성을 내게 되죠. 그죠? 그래서 도큐먼트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토픽이 먼저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도큐먼트를 생성을 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어떤 토픽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이 토픽에 의해서 과연 이 텍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생성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 생성 과정을 이제 확률론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제너레이티브 프로바빌리스틱 모델 그리고 또 LDA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토픽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토픽이 딱 주어져 있고 이 토픽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히든 베리어블이에요. 그런데 뭔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겨져 있지만 존재하는 어떤 토픽에 의해서 도큐먼트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도큐먼트는 무엇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관점을 생각을 해볼게요. 도큐먼트가 어떤 식으로 레프레젠트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도큐먼트는 저번에 단어들, 텍스트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이런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단어의 시퀀스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방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 해가지고 백 오브 월즈로 도큐멘트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 도큐멘트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이 도큐멘트들을 그래서 백 오브 월즈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도큐멘트는 한 개가 아니라 도큐멘트들일 거예요. 그죠? 내가 이제 신문사다라고 하면은 그 신문사에서 만들어내는 이 뉴스들, 텍스트들, 도큐멘트 셋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도큐멘트들의 셋을 뭐라고 한다 했죠? 이제 코퍼스라고 한다 했어요. 그리고 이 코퍼스를 만들기 위한 토픽들도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자, 코퍼스 안에 있는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각각의 도큐멘트들을 나타낼 건데요. 자, 코퍼스 안에 있는 전체 서로 다른 단어의 집합을 보캐블러리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이 보캐블러리 셋을 V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큐멘트들을 우리 백 오브 월즈에서 각각의 단어가 몇 번씩 발생하는지 단어의 카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도큐멘트를 레프레젠트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어떤 D번째 도큐멘트를 다음과 같은 워드 카운트 벡터로 첫 번째 단어가 몇 개 있는지, 두 번째 단어가 몇 번 이 뒤에서 발생하는지 해서 V번째 단어가 이 도큐블리 크기만큼의 이제 V번째 단어가 몇 번 발생하는지와 같이 이렇게 워드 카운트 벡터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전체 코퍼스 셋에 개, 고양이, 딥, 러닝, NLP 이런 단어들 5개 단어들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단어들로 이제 각각의 도큐멘트들을 나타내는데 내 도큐멘트에 예를 들어서 NLP라는 단어가 5개 있고 도그 캣이 하나, 0, 그리고 딥러닝이 한 3, 4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큐멘트들의 단어들의 카운트를 통해서 이렇게 벡터들을 나타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단어들이 발생하는 빈도는 토픽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래서 토픽이 이 단어들의 프리퀀시, 단어들이 어떤 식으로 발생한지를 좌우한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정이 이 옆에 이제 줄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토픽에 의해서 도큐멘트가 생성이 되는 그 과정을 줄글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여기서의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에게 지금 D개의 도큐멘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코퍼스 안에 D개의 도큐멘트가 있고 각각의 도큐멘트 D는 ND개만큼의 단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각각의 워드 카운트들을 다 더해주면은 ND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보았던 것과 같이 각각의 도큐먼트 D는 이 워드 카운트 벡터 WD로 WD로 레프레젠트가 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때 나의 코퍼스 안에 V개의 단어가 있었으면은 이 WD는 V 차원의 벡터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전체 코퍼스 다큐먼트 셋은 K개의 서로 다른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즉, 이 벡터가 어떤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도큐먼트들이 굉장히 많죠? 이 도큐먼트들, 라지 D개만큼의 도큐먼트들이 K개의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K개 중에 하나의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멀티노미얼이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바이노미얼 아시죠? 그죠? 바이노미얼 이항 분포 아시잖아요? 이거의 조금 더 확장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바이노미얼 분포가 무엇이었는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설명을 해볼까요? 이 토픽 모델링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확률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뒤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기 안에서 모든 걸 다 다루기에는 너무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너무 근본적인 거나 너무 디테일한 거는 가급적이면 이제 빼고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도 뭔가 나오는 단어들 각각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좀 진짜로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혹시 이제 계속 공부하시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 좀 더 알고 싶고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니까 이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는 이제 이항 분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항 분포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동전 던지기를 n번 할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P라고 할 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 X에 대한 확률 분포가 이제 이항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 P를 가지고서 그 이벤트가 발생할지 안 할지를 시행을 하는 시행 횟수를 n번 할 때 그 이벤트가 0번 발생할 수도 1번 발생할 수도 최대 n번 발생할 수도 있죠. 그죠? 이제 이 x가 0이 될 확률, p를 1이 될 확률, 땡땡땡에서 n이 될 확률의 분포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항 분포예요. 여기서의 x, 얘는 0부터 n까지 값을 갖습니다. 그죠? 단일 인티저 값을 갖게 돼요. 이것을 벡터 형태로 조금 더 확장시킨 것이 이제 멀티노미얼입니다. 그래서 x1부터 xv까지라고 할까요? 그리고 각각의 각각의 1부터 V개까지의 그 이벤트에 대한 확률이 P1, P2, 땡땡땡에서 PV로, 그리고 얘네들의 서메이션은 1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시행 확률이 N일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총 V개의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 몇 번 발생했는지를 이렇게 확률 분포로 나타내 주는 게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지금 이 도큐먼트가 왜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생성이 되냐면요. 자,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이 도큐먼트들을 뭘로 나타낸다라고 했었냐면 이 워드 카운트 벡터로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자, 이 각각의 이 카운트들을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정해져 있는 확률 분포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WD는 어떤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 네, 의해서 생성이 되는데요. 시행 횟수는 총 워드, 이 D 도큐먼트에 있는 총 워드의 개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각각의 단어가 발생할 확률은 이렇게 각각 주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됩니다. 이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확률과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확률이 지금 아직 뭔지 모르죠?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이 확률에 이 셋이 총 서로 다른 총 K개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K개의 확률 집합으로부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것을 파라미터로 삼는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나의 도큐먼트 샘플이 생성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결정짓는 이 파라미터, 이 확률들을 우리가 phi k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k번째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관련된 이 확률들, 단어들의 생성 확률을 phi k라고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단어마다 어떠한 단어로 어사인 될 건지, 나의 도큐먼트 단어 하나가 첫 번째 단어인지 두 번째 단어인지 세 번째 단어인지 네 번째 단어인지 다섯 번째 단어인지를 확률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 5개 중에 한 개만 어사인 되어야 해서 확률의 합은 1이 되겠죠? P1부터 P5까지 다 더해주면 1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 확률을 나타내는 벡터 phi k가 이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 k번째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phi k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토픽 모델링에서 토픽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토픽이라는 사실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나의 워드들의 발생 확률을 모델링을 해 놓은 것을 이제 토픽이다라고 우리 토픽 모델링에서는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분포를 보고서 어떠한 단어들이 많이 빈번하게 생성이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 확률 분포를 따르는 애들은 이러이러한 토픽이겠구나 라고서 우리가 나중에 토픽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 모델 자체에서는 각각의 단어들의 이 확률 분포가 토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토픽 하나당 단어들의 디스트리뷰션이 어사인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단어들의 확률 벡터인 phi k를 어떤 컨텍스트에서는 이제 토픽 벡터 혹은 그냥 토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이 모델링에서는 D개의 도큐먼트가 있고 거기에 이제 D개만큼의 워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도큐먼트는 벡터 WD로 모델링이 되는데요. 이 WD와 같은 경우에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중에서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딱 한 개로 정해진 게 아니고 딱 K가 있는데요. 각각의 도큐먼트는 이 K개의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중에서 한 개에 대응이 돼요. 즉 각각의 도큐먼트가 토픽 하나에 대응이 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큐먼트가 이 토픽 의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토픽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 토픽 벡터 딱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 토픽 벡터를 사용해가지고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나의 도큐먼트가 생성이 되는 것이에요. 자, 말로써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이 말로써는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이 밑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이 전체 모델의 가정, 그리고 그 모델로부터 이 도큐멘트가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는지 보다 더 직관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밑에 있는 그래프 모델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위에 있는 이 줄글로 표현되어져 있는 나의 토핑 모델, 나의 확률 모델이 이 그래프에서 어떤 식으로 요약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확률 모델들이 이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확률 모델들 중에서 데이터 X를 생성을 하는 생성 모델들이 그 그래프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그래피컬 프로바빌리스틱 모델, 프로바빌리스틱 그래피컬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이 프로바빌리스틱 그래피컬 모델에서 이 그림은 이제 어떤 식으로,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요. 나의 모델에서 정해져 있는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정해진 값이나 혹은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베리어블을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고, 그 랜덤 베리어블이나 밸류들 간에 이제 디펜던시, 어떠한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랜덤 베리어블에 이제 종속적인지 디펜던트한지 그 관계를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어주는 그래프를 말을 합니다. 노드와 엣지, 링크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즉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한 모델과 관련된 이 그래피컬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정해진 값이나 확률 변수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의 이제 변수 혹은 값들의 디펜던시는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노드랑 엣지는 그래서 다 봤는데 그 외에 뭐 다른 구성 요소가 또 있죠. 이 밑에 있는 그림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네모 박스가 있어요. 자, 이 그래피컬 모델에서의 이 네모 박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독립적으로 여러 번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이제 조금 풀어서 쓰자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 위에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좀 더 잘 보이게 그려볼게요. 자, 파이라고 하는 여기 이 값이 이렇게 있죠. 자,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ZD와 WD가 총 D번만큼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Z1 그리고 이어서 W1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가 총 D번만큼 땡땡땡해서 Z, D, W, D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네모 안에 있는 구조가 이렇게 파이에서부터 나아가는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총 D번만큼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지금 독립적인 랜덤 베리어블이 여기 그래프에서 너무 많아지니까 또 어차피 이런 구조들이 반복이 되니까 얘를 조금 간략하게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 박스를 플레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플레이트 형태로 나타내 준 거예요. 자, 그 옆에 있는 이제 그럼 K와 관련된 플레이트도 보도록 할까요? 얘는 이 K라고 하는 K개가 이 구조가 K개만큼 있고 그리고 걔네들이 이렇게 W에다가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phi 1부터
phi k까지가 있을 텐데 얘네들이 이렇게 WD를 결정짓는다. 여기 지금 이 WD들이 또 반복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디펜던시가 생기는데요.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공통된 구조를 이렇게 플레이트를 통해서 간략화해준 것이 이 밑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WD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우리 더큐먼트를 나타내는 워드 카운트 벡터라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 phi k도 알고 있어요. 이 phi k는 이 더큐먼트를 생성을 할 때 사용되는 이 토픽 벡터, 즉 워드들의 프로버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더큐먼트 하나하나마다 이제 토픽이 하나하나씩 그리고 어사인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어요. 그죠? 도큐먼트들, 각각의 도큐먼트 D마다 토픽이 하나하나씩 어사인 될 텐데 그 결정된 토픽에 의해서 phi 1부터 phi k 중에서 어떤 phi i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WD를 만들어낼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토픽 어떤 D에 도큐먼트 D에 어떤 토픽이 어사인 되었는가도 우리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서 모델링을 해줄 건데요. 그것을 WD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이 이제 1부터 K까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어사인이 되고 그 토픽이 결정되면은 그 결정된 토픽에 의해서 이 phi K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이 WD를 이렇게 생성을 해낼 거예요. 그래서 WD는 이 토픽과 그리고 이 단어 프로버티들의 디스트리뷰션들의 디펜던트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토픽 어사인먼트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체 코퍼스, 뭐 예를 들어서 뉴스, 기사와 같은 경우에 토픽들이 딱 정해진다라고 했었는데 이 토픽이 내가 그냥 아무 주제나 그냥 선택을 해가지고 뉴스 기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주제들이 있겠죠. 그 뭐 트렌드에 맞게끔 주제를 선택을 그 뉴스 기사를 만들어야 돼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토픽 옵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토픽들의 경중이 또 있겠죠. 그죠? 이와 같이 나의 코퍼스에는 어떤 토픽들이 있고 그리고 또 토픽들의 경중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각각의 도큐먼트들에 어사인 되어야 하는 이 토픽을 결정짓는 어떤 또 토픽과 관련되어 있는 디스트리뷰션 파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모델이 이렇게 코퍼스가 파이라고 하는 이 토픽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토픽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고 이 토픽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각각의 도큐먼트에 대한 토픽이 정해지고 이 토픽이 정해지고 나면은 여러 가지 토픽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 디스트리뷰션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도큐멘트가 생성이 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우리의 텍스트가 만들어진다 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확률적으로 만들어지죠. 우리의 데이터 X가 이와 같은 확률적 프로세스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생성이 된다. 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프로버스틱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어떠셨나요? 토픽 모델링의 제너레이티브 프로버스틱 모델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확률적 생성 모델이 비단 토핑 모델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다양한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고 뭐 모르시는 분도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뭐 다양한 이제 클러스터링 모델들이 뭐 이런 식으로 생성 모델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생성 모델들의 파라미터를 예측하는 형태로 이제 클러스터링 모델을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핑 모델도 LDA 전에도 뭐 이런 지금 본 것 같이 이런 단순화된 이런 확률 모델로 표현이 되다가 이런 형태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것보다 더 단순한 것도 있고 이것보다 더 복잡한 형태도 있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모델링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LDA가 나오면서부터 이게 보편적으로 더 이렇게 사용되는 모델로 딱 정해지게 되는데요.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이 LDA를 이제 구성을 하면서 이 확률 모델을 구성을 하면서 이 모델에서의 파라미터들을 굉장히 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어 가지고 그리고 이런 이론적인 배경들도 굉장히 탄탄하고 그리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굉장히 또 잘 작동을 해서 여러 가지 이런 확률 모델들 중에서 가장 웰노운하고 지금도 많이 쓰이는 모델로 딱 굳어진 것이 LDA가 되겠습니다. LDA는 지금 본 모델보다 이게 살짝 더 복잡한데요. 어떠한 측면에서 좀 더 복잡하게 되는지, 그리고 얘가 어떠한 장점이 있길래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는지를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DA입니다. 자, 이 우리가 배울 토핑 모델링 LDA는 Latent Dirichlet Allocation의 약자입니다. 머신러닝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중에서 LDA라고 부르는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모델도 있는데요. 걔랑 완전 다른 모델이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의 LDA는 레이턴트 디리클렛 얼로케이션, 잠재 디리클렛 할당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런 이름이 붙어 있냐면요. 우리 토픽 모델링에는 토픽이라고 하는 어떤 감춰져 있는 베리어블 로부터 다큐멘트가 생성이 된다 했죠. 이 토픽을 이제 숨겨져 있는 변수, 히든 베리어블이라고 표현을 하고 비슷한 의미에서 잠재되어져 있는 베리어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레이턴트 베리어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토픽이 디리클렛이라고 하는 분포에 의해서 이제 할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토픽을 디리클렛 분포에 의해서 할당되는 확률론적인 모델로 우리 토픽 모델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름이 레이턴트 디리클렛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어 있어요. 자, 이 LDA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너레이티브 프로바비스틱 모델이고요. 그런데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비교적 간단한 이 확률 생성 모델에서는 우리 방금 전에 봤을 때는 아주 그냥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각각의 도큐먼트 하나마다 토픽이 한 개씩 어사인 된다라고 가정을 했었는데요. 이 LDA에서는 조금 더 좋은 게 각각의 도큐먼트가 이 레이턴트 토픽의 랜덤 믹스처로서 레프레젠트 된다 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각각의 토픽은 워드들의 디스트리뷰션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차이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방금 전에 도큐먼트들은 이제 하나의 토픽, 예를 들어 토픽 K라고 할게요. 얘가 각각의 도큐먼트 하나마다 딱 정해져 있고 이 도큐먼트들이 생성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었는데요. LDA에서는 이 도큐먼트 하나에 연관되어져 있는 도큐먼트 D에 연관되어져 있는 토픽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토픽이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토픽 라지 K까지가 있으면은 이 도큐멘트 D는 토픽 1을 한 20% 정도 포함하고 토픽 2를 50% 정도 포함하고 뭐 토픽 K를 0% 정도 포함을 하는 뭐 이런 토픽들의 믹스처
다큐멘트가 구성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픽들이 각각의 도큐멘트에 어떠한 비중으로 어사인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디리클레 분포를 통해서 정해진다. 얘네들이 디리클레 분포를 통해서 정해진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이제 LDA의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의 그 기본 모델과의 차이점은 각각의 도큐멘트가 여러 개의 토픽들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그 토픽들의 디스트리뷰션이 디리클레 분포로부터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 점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LDA에서 많이 사용되는 다이어그램인데요. 이제 이와 같은 도큐멘트가 있다라고 할게요. 우리가 왜 도큐멘트가 도큐멘트 하나당 토픽 하나로 이렇게 결정된다라고 우리가 보지 않고 여러 개로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요. 딱 진짜 한 개로만 결정이 되면은 그 한 개의 토픽에서 사용되는 단어들만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뉴스 기사를 만드는데 토픽을 이제 딥러닝이라고 할 때 이 딥러닝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도큐멘트들도 딥러닝의 어떠한 부분을 다룰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뭔가 많이 다른 도큐멘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딥러닝인데 컴퓨터 비전에 대한 딥러닝, NLP에 대한 딥러닝, 이 글이 굉장히 다르겠죠, 그죠? 같은 토픽 딥러닝으로 묶이지만 여기에 이제 이 딥러닝과 또 다른 토픽, NLP, 컴퓨터 비전, 그리고 펫, 헬스케어 이런 애들이 얼마만큼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도큐멘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도큐멘트는 조금 더 복잡하게 하나의 토픽이 아닌 여러 개의 토픽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픽들의 분포, 예를 들어서 딥러닝이 50%, 컴퓨터 비전이 40%, NLP가 0%, 그리고 헬스케어가 10% 이러면은 이제 헬스케어 내에서의 이 컴퓨터 비전과 관련된 딥러닝 모델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토픽의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이 도큐멘트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 밑에 있는 도큐멘트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단어들, 여기 이 도큐멘트를 구성하는 단어들이 어떤 게 있냐면 진, 오르가니즘, 서바이브, 컴퓨터, 지노믹, 얼가니즘, 진, 라이프, 프레딕션, 넘버 이런 애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빨간색 애들로 표현되는 애들은 좀 비슷한 공통 주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단어들은 유전자라고 하는 좀 공통된 주제가 있는 것 같고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애들은 빨간색이나 노란색들과는 굉장히 다른 주제, 컴퓨터와 관련된 주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유전자로만 딱 구성이 되는 게 아니고 유전자와 컴퓨터 그리고 올가니즘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도큐멘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큐멘트가 딱 하나의 토픽이 아니라 여러 개의 토픽의 믹스처로 표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각각의 단어별로 토픽이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도큐멘트 하나하나마다 토픽이 하나하나씩 주어지는 게 아니고 도큐멘트 안에 있는 워드 하나하나마다 토픽이 하나씩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는 이제 해당 토픽, 노란색 토픽의 단어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생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이 이 LDA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큐멘트들은 여러 개의 토픽과 관련되어져 있고 도큐멘트 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의 싱글 토픽에 관련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토픽과 같은 경우 앞에서 우리 확률 모델 보았을 때 토픽은 이제 워드의 디스트리뷰션이다라고 했었죠. 프라이빗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토픽마다 여러 개의 단어들, 예를 들어서 V개의 단어가 있으면
워드 1부터 워드 V까지 이렇게 확률이 이렇게 부여가 될 텐데요. 그 토픽들 중에서 이 높은 확률이 부여되어져 있는 가장 최상위 확률이 부여되어져 있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해당 토픽은 우리가 이름 짓는다면 뭐라고 이름 지을 수 있을까? 라고 나중에 이 토픽에 대한 토픽에 대한 이름을 사인을 사용자가 해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LDA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추론할 것이냐면 각각의 도큐먼트 안에 토픽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 나의 토픽. 그래서 각각의 도큐먼트를 어떤 토픽으로 또 할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도큐먼트의 안에 있는 각각의 워드마다 토픽이 부여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워드마다의 토픽, 그리고 이 토픽 안에서의 이제 워드 디스트리뷰션, 토픽 그 자체, 워드 프라이오리티 디스트리뷰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LDA를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모델링 된 후에 얘네들의 값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추론해내는 것이 LDA의 학습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보았던 모델보다 조금 더 발전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이제 코퍼스 레벨로 토픽이 어느 토픽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토픽 디스트리뷰션이 있다라고 했었죠. 앞에 있던 앞에 간단한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파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알파가 있어요. 자,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은 미리 주어져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내가 먼저 모델을 만들 때 먼저 설정해 놓을 하이퍼 파라미터인데요. 이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에 의해서 각각의 도큐먼트에서 토픽이 어떤 식으로 어사인 될 건지를 말해주는 토픽 디스트리뷰션 세타 D가 결정이 됩니다. 이 알파와 관련된 확률 분포로부터 각 토픽별로 각 도큐먼트별로 토픽 디스트리뷰션 파이 세타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세타 D로부터 각각의 단어에 대한 토픽을 부여를 해줄 거예요. 앞에 있던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도큐먼트 D에 하나의 토픽 Z가 어사인 된다라고 가정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각각의 도큐먼트는 토픽의 디스트리뷰션으로 구성이 되고, 그 도큐먼트 안에 있는 워드마다 어떤 토픽이 어사인 될 건지를 말해주는 ZDN으로 토픽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그래피컬 모델로 표현을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코퍼스의 토픽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토픽의 경중은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짓는 이 알파라고 하는 이 값에 의해서, 그리고 이 알파와 관련되어져 있는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각각의 도큐먼트마다 토픽의 디스트리뷰션, 이 도큐먼트 D에 대해서 토픽 1이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어사인 될 건지, 토픽 K가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어사인 될 건지를 이렇게 나타내어주는 토픽 디스트리뷰션, 토픽의 프로포션이 결정이 된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도큐먼트 안에는 서로 다른 단어들이 ND개만큼 있습니다.
이 LDA에서는 이 단어 하나하나에 토픽이 어사인 될 거다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에 각각의 단어마다 어떤 토픽이 어사인 될 건지를 또 결정짓는 그걸 표현하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야겠죠. 그 랜덤 베리어블 단어의 토픽 어사인먼트를 표현을 해주는 랜덤 베리어블 ZDN 이 또 랜덤 베리어블로 새롭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얘는 다큐먼트의 토픽 디스트리뷰션에 이렇게 디펜던트 해가지고 각각의 단어마다 하나하나의 값으로 부여가 될 거예요. 그래서 1부터 K개의 토픽이 있다라고 하면 K 중에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어사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단어마다 토픽이 어사인 되고 나면은 그 정해진 토픽과 그 토픽이라고 하는 값 자체를 나타내는 워드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단어 하나가 탁 정해지게 될 거예요. 자, 이 워드 디스트리뷰션은 K번째 토픽에서 첫 번째 워드가 몇 퍼센트의 확률로 발생하는지, 두 번째 워드가 몇 퍼센트의 확률로 발생하는지 해가지고 총 워드가 서로 다른 워드가 이제 V개에 있다라고 하면은 V번째 워드는 몇 퍼센트의 확률로 발생하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것으로부터 이제 첫 번째 1번부터 V번까지의 단어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딱 샘플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눈에 보이는 도큐멘트 D에 N번째 단어가 이렇게 데이터로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새롭게 또 나타난 베타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토픽의 단어 분포도 아무렇게나 생겨나는 게 아니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 K의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확률 분포로부터 또 얘네들이 생성이 된다라고 가정을 또 추가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타라고 하는 값과 관련된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얘네들이 또 생성이 되는데요. 이거 가지고서 토픽이 결정되고 이 토픽과 단어의 토픽 어사이먼트로부터 단어가 이렇게 생겨난다라고 가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델에서 맨 끝단에 있는 이 알파와 베타 얘네들은 나의 LDA의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사용자가 결정해 놓는 값인데요. 왜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만들어 주냐면 나의 랜덤 베리어블 도큐먼트에 대한 도큐먼트의 토픽 할당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과 그리고 토픽 그 자체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 얘네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분포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가정을 추가로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와 베타를 둡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와 베타와 관련되어져 있는 분포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LDA에서 사용하는 디리클렛 분포예요. 이 디리클렛 분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왜 다른 게 아니고 이런 디리클렛 분포를 사용을 하는지도 이따가 아주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알파나 베타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각각의 이제 파라미터로 갖는 이 디리클렛 분포에 의해서 나의 도큐먼트의 토픽 알로케이션, 토픽 디스트리뷰션
아니죠. 알파의 디리클리 분포에 의해서 이런 가까이 도큐먼트마다 토픽이 어느 정도 어사인 되는지를 나타내는 토픽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베타와 관련된 디리클리 분포로부터 또 가까이 토픽에서의 워드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줄 거예요. 앞에서 계속 얘를 벡터로 이렇게 나타냈었지만 얘는 VK의 단어들의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VK 디멘전으로 나타내져 있겠죠. 그래서 P1부터 PV까지 그리고 P의 합은 1이 되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벡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타 D는 지금 토픽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토픽 1의 확률 땡땡땡 토픽 K의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되도록 하는 이런 확률의 벡터로 이렇게 나타내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이 히든 베리어블이 다음과 같이 생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히든 베리어블로부터 워드에 대한 토픽 어사인먼트가 생성이 되고 얘와 얘로부터 각각의 단어들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이 ZD에는 앞에 있는 이 토픽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생성이 되는 하나의 이제 디스크리트한 값이에요. 1번부터 K까지 중에서 어떠한 애가 어사인이 되는가. 이렇게 1부터 K까지의 값으로 이렇게 정해지게 되고요.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디스크리트하게 딱 어떤 단어 딱 한 개로 딱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째 단어부터 2번째 단어까지 중에서 딱 하나로 이렇게 어사인 될 것입니다. 얘네들은 프로버티 벡터가 될 거고 얘는 딱 어사인된 하나의 토픽 값, 얘는 어사인된 하나의 단어 값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확률 랜덤 베리어블로 확률 변수로 이렇게 만들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ZN이 이런 1부터 K 값 중에서 하나의 값을 갖는데 이거를 이렇게 단일 인티저로 표현을 하지 않고 원핫 인코딩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1이면은 1의 자리에 1이 있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도록. 만약에 Z가 2였으면은 1의 자리 0, 2의 자리 1, 나머지 자리 이렇게 0이 되도록. K였으면은 K의 자리에 1, 나머지 자리에 0이 되도록. 이런 형태로의 원한 인코딩 벡터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렇게 하면은 표현을 하면은 이 Z가 멀티눌리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멀티눌리 디스트리뷰션 또 마찬가지로 또 간단하게 또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멀티눌리 디스트리뷰션은 여러분 이제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 알고 있죠, 그죠?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은 무엇이냐면 어떤 이벤트의 성공 확률이 P일 때 그 이벤트가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를 결정짓는 확률 분포예요. 그래서 이 베르놀리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값은 0 또는 1로 주어지는데요. 이 이벤트 P의 확률을 갖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1, 발생하지 않으면 0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확률 변수 x이죠. 이 베르놀리 분포를 여러 차원으로 확장해 준 것이 이 멀티눌리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멀티눌리 디스트리뷰션은 이게 확률 변수가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묶여가지고 벡터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각각의 이벤트에 관련되어져 있는 확률들이 이렇게 각각마다 이렇게 어사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번부터 K개의 이벤트 중에 단 한 개만 발생을 하는데
그 각각의 이벤트의 발생 확률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얘들의 썸은 1로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1번부터 K번째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발생하도록. 네, 이 컨텍스트에서는 1번 토픽부터 K번째 토픽들 중에 한 개에 어사인 되도록. 그런데 그 어사인 되는 확률은 방금 전에 보았던 다큐먼트의 토픽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세 번째 라인에서 보이는 생성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라인에서 보이는 생성 과정도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돼요. 내가 지금 D번째 더큐먼트 토픽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ZDN이 K이면은 그 K, 토픽 K와 관련되어져 있는 파일 K, 해당 토픽의 워드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서 P1부터 PV까지가 있겠죠. 그 워드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서 첫 번째 워드부터 V번째 워드 중에 하나를 딱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워드 하나가 네 번째 라인의 확률 분포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끝났어요. LDA의 생성 모델을 다 보았어요. 얘를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알파와 베타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라 다른 변수로 주어져 있을 다른 값으로 딱 주어진 기분 값이 되겠고요. 이 기분 값에 의해서 나머지 애들이 이제 확률 변수로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제 확률 변수로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각각은 확률 변수니까 관련된 확률 분포가 있겠죠. 그 확률 분포들이 이렇게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분포에 의해서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들의 값이 정의가 될 거예요. 이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이제 이 알파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 디리크렛 분포에 의해서 이 파이 D를 생성을 해낼 건데, 이 파이 D는 전체 코퍼스 D개의 다큐먼트로 이루어져 있는 전체 코퍼스 중에서 각각의 도큐멘트 스몰 d마다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는 그 각각의 도큐멘트의 토픽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이 도큐멘트가 어떠한 토픽이 몇 % 비중으로 할당되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도큐멘트보다 토픽 디스트리뷰션이 할당이 된 후에 도큐멘트 안에 있는 각각의 워드 도큐멘트 D가 ND개의 길이로 이루어져 있다 할 때, 즉 ND개의 단어가 있다라고 할 때 그 ND개의 단어 중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즉 N번째 단어에 대해서 토픽을 어사인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도큐먼트의 토픽 분포와 그리고 관련된 이 멀티널리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단어 하나하나마다 토픽을 어사인을 해줄 거고요. 이 단어마다 토픽이 결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 토픽을 가지고서 여러 개 K개들의 토픽 디스트리뷰션들 중에서 한 개로 딱 정해지겠죠, 그죠? 우리 토픽이 K개가 있으면은 각 토픽마다 이런 형태의 워드 디스트리뷰션, 첫 번째 워드는 몇 %의 확률, 두 번째 워드는 이제 몇 %의 확률, 마지막 워드는 몇 %의 확률로 발생을 하는지 각 토픽마다 서로 다른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단어의 토픽이 딱 결정되고 나면은 그 K개 중에 한 개로 딱
결정이 되겠죠, 그죠? 또 나의 워드의 디스트리뷰션이. 그 워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와서 멀티논리 분포를 통해서 나의 단어를 결정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례로 랜덤 베리어블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 마지막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X 텍스트 워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여기까지가 LDA의 구성 요소 및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모델에 대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구성 요소와 그 구성 요소에 의해서 X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보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떤 식으로 모델링이 되는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모르고 있냐면 내가 지금 아는 값이라고는 알파와 베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 단어들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뭘 모르고 있냐면 이 모델들 중에 이 phi d와 각각의 단어에 대한 토픽과 그리고 토픽 그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죠. 그죠? 우리가 이게 어떻게 어떠한 과정으로 생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데이터 X에 연관되어져 있는 이 해당 값들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르는 이 값들을 잘 추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 과정, 모르는 값들, 이 랜덤 베리어블들을 이 값을 잘 찾아주는 과정이 이 LDA의 학습 과정, LDA의 추론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LDA에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각각의 각각의 월드마다 어떤 토픽이 어사인 되는지를 나타내는 ZDN 그리고 각각의 도큐먼트마다 토픽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어사인 되는지 토픽에 관한 프로포션 세타 D 그리고 그 각각의 토픽을 나타내는 것, 그 토픽에서의 워드 디스트리뷰션 phi k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 랜덤 베리어블 V는 내가 이미 관측하고 있는 것, 관측이 된 건 observable한 데이터이고요. 얘는 이제 기분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만 중간에 있는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잘 추론을 해줘야 돼요. LDA에서는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추론을 할 거냐면요. 얘네들의 확률을 구하는 방식으로 추론을 해줄 거예요. 즉, 이 확률, 내가 모르는 이 파라미터의 확률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포스테리어라고 부르는데요. 얘를 이제 식으로 쓰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파라미터들 세타, Z, 그리고 이 파이의 확률을 구하는데 어떨 때의 확률이냐면 나의 지금 W는 이미 알고 있고 알파와 베타는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얘네들을 알고 있는 조건 하에서의 나의 파라미터의 분포를 이렇게 구해서 얘네들의 값을 얘들의 확률을 분포니까 얘들의 디스트리뷰션을 추론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